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현재 진행 시제에 대해서 했었고요. 오늘은 과거 진행 시제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진행 시제를 살짝 복습을 해볼게요. 현재 진행 시제. 얘는 비동사, 특히 비동사가 현재형이기 때문에 am, are, is 더하기 동사 원형의 ing 형태로 가서 지금 뭐뭐 하는 중이다 로 해석이 되는 그런 시제였어요. 자, 그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됐는데, 그럼 과연 과거에 진행한 거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뭐뭐 하던 중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뭐 하던 중이었다, 현재 진행 시제와 방법은 매우 유사해요. 자, 이거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ing 형태를 가져오면 돼요. 단지 앞에 있는 비동사 이 녀석이 mr is가 아니고 과거기 때문에 was나 were이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was, were 플러스 ing 형태다가 되면 됩니다. 자,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오늘은 두 개의 예시로 긍정문과 부정문과 의문문을 모두 살펴볼 건데요. 일단 긍정문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was taking a shower. I was taking a shower. 자, 샤워는 그 우리 집에서 하는 샤워 있죠? 목욕과 샤워할 때 그 샤워예요. 자, 근데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take a shower를 통째로 외워주세요. take a shower. 샤워는 하는 거는요, take a shower로 항상 묶여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take a shower 통째로 묶어서 샤워를 하다 통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 was taking a shower 보면요, taking에 ing 붙어 있고요. 그 앞에 비동사가 was, am이 아니고 was가 온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was는 과거고 뒤에 ing 붙어 있으니까 과거 진행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샤워를 하던 중이었다. 나는 샤워를 하던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죠. 나는 샤워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나는 샤워를 하던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예시도 같이 볼게요. They were crossing the road. They were crossing the road. They were crossing the road.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ing 여기 있는 거 보이고요. 앞에 were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얘는 앞에가 they이기 때문에 are이 왔어야 되는데 are이 아닌 were, 과거형이 왔죠. 그래서 과거 진행이다. 과거 진행 시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road는 길이에요. 우리 이거 안 했던 거니까요. 같이 써보면서 할게요. 자, road 길입니다. 길. 도로, 길. 그거를 road라고 해요. 자, 그 road를요 어떻게 하냐면요, cross 할 거예요. cross.
음, 크로스, 가로지르다. 가방 중에요. 크로스백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크로스백을 이렇게 매는 거죠. 그래서 몸을 가로질렀다 해서 크로스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는 가로지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They, 그들은요, were crossing, 가로지르던 중이었대요. 뭐를요? The road, 길을요. They were crossing the road. 그들은 길을 가로지르던 길이었다. 길을 건너던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됐죠? 자, 요거를 가지고요. 지금 여기 두 가지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요 두 가지 문장을 가지고 부정형으로도 만들어 보고 의문형으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문을 만들 거예요. 자, 부정문은 뭐가 들어가는 걸 부정문이라고 하겠죠? 아니다. 영어로는 not 이 되겠죠. 자, not의 위치는 비동사의 뒤, 일반 동사의 앞에 위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were 비동사, 그 다음에 cross 일반 동사.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문장 만들어 볼게요. I was taking a shower. 자, I was taking a shower. 윗문장을 그대로 갖고 와봤어요. I was taking a shower. 근데 not을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I was not taking a shower. 나는 샤워를 하던 중이 not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죠? 지금 난만 위치를 찾아서 들어갔어요. 자, 두 번째도 볼게요. They were crossing the road. They were crossing the road. 윗문장 그대로 갖고 왔고요. not은 were과 cross 사이에 위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they were not crossing the road. 그들은 길을 건너던 게 아니었다. 그들은 길을 건너던 중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죠? 부정문까지 매우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가 현재 진행 시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시제에서 과거 진행 시제로 현재 진행 시제는 비동사가 현재형이었다면은 과거 진행 시제는 비동사가 과거형으로 바뀌었다. 요거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죠, 지금. 나머지는 모두 똑같아요. 자, 이제 의문문도 만들어 볼게요. 의문문도 현재 진행 시제로 지난 시간에 만들어 봤는데요. 비동사와 주어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거였어요. 다시 비동사와 주어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거였죠. 자, 주어가 원래 제일 앞에 나왔었는데 비동사랑 자리를 바꿔서 비동사가 앞에 나오고 주어가 뒤로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원래 문장. 일단 질문을 하는 거니까요. 나에 대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없겠죠. 너로 바꿔볼게요. You were taking a shower. 자, 이렇게 있었는데 주어와 비동사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Were you taking a shower? 하고서 물음표까지 의문문이니까 찍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너는
샤워를 하던 중이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샤워를 하던 중이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답변을 해야 돼요. 너한테 물어봤으니까 답변은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I가 사용이 됐어요. Yes. 응. I was. 자, 얘는 주어가 지금 I니까요. was가 따라오는 거죠. 얘는 you니까 were이 따라오는 거고요. 주어 따라서 항상 대답이 가는 거예요. 자,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No. I wasn't, was not, wasn't.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예시. They were crossing the road. 이렇게 문장, 일반 문장이 있죠. 거기서 주어와 비동사의 자리를 뒤바꿔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문문이 만들어지겠죠. Were they crossing the road? 하고서 물음표까지 찍어주면 돼요. 자, they에 어울리는 비동사 were이 등장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답변도 해줘야 돼요. Yes, they were. 아니라고 답하고 싶을 때는요. No, they weren't.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되겠죠. were not, weren'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과거 진행 시제에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까지 순식간에 만들어 봤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일단 잠시 멈춰 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저랑 같이 맞춰 볼게요. 자, 다 하셨을 거라 예상을 하고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일단 해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석에 따라서 지금 붙여줄 거거든요. 해석을 먼저 볼게요.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뭐뭐 하고 있었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자, 그러면 진행이죠. 근데 있었다라는 말을 봐서는요. 과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진행 시제가 오면 되죠. 과거 진행 시제는 비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ing 형태가 오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was getting 요게 오면 되는 거죠. 뒤에 게 오면 돼요. 됐죠. 자, 두 번째도 볼까요? I 땡땡땡 매거진. I 나는요 잡지를 읽고 있던 중이었대요. 뭐뭐 하던 중이었다. 진행이고요. 뭐뭐 읽고 있던 과거예요. 그랬을 때 과거 진행 시제니까 비동사 과거형 플러스 ing 형태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was reading이 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그녀는 내가 집에 갔을 때 끊어요. 뭘 하고 있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행이고 과거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뒤에는 보지 말고 앞에만 볼게요. 하고 있었다. 뭐뭐를 하고 있었다. 과거 진행이니까 was 플러스 she니까 was 플러스 ing 형태가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was cooking이 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볼게요. they 그들은요. 그들은 was
was인지 were인지 지금 요 두 개 차이를 보고 있는 거네요. on the street. 그들은 길에서 춤을 추고 있었대요. 자, ing는 공통으로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빼고요. was랑 were만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러면 앞에 they 때문에 바뀌게 되는 거죠. 주어 때문에요. 그러면 they랑 어울리는 녀석은 누굴까요? 정답은 were dancing. 요게 되겠죠. 됐죠? 자, 우리 방금 전에 문제를 풀면서요. 제가 모르는 단어 아직 안 짚어드렸어요. 그거 같이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안 배웠던 단어. 다크 안 배웠고요. 아웃사이드. 요거는 전치사 할 때였나요? 그때 잠깐 하긴 했었어요. 다시 해볼게요. 그다음에 매거진 안 했고요. 디너 안 했어요. 스트레이트 요것도 안 했네요.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dark, outside, magazine, dinner, street.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어. dark, dark. 어두운. 어두운 이란 뜻이에요. 다크, 어두운. 두 번째, outside, outside. 바깥에, outside, 바깥에. 세 번째, magazine, 잡지. 네 번째, dinner, 저녁 식사. 마지막, street, 거리, 길. 자, 다시 dark, 어두운, outside, 바깥에, magazine, 잡지, dinner, 저녁 식사, street, 거리, 길.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 진행 시제의 뜻은 뭐라고 해석이 된다고요? 지금 뭐뭐 하던 중이었다. 뭐뭐 하고 있었다. 뭐뭐 하던 중이었다. 뭐뭐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진행 시제가 또 끝이 나요. 오늘은 진행 시제뿐만이 아니라 미래 시제까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시제는 말 그대로 미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어떨 때 사용을 하면요. 뭐뭐를 할 것이다. 뭐뭐 하겠다. 뭐뭐 될 것이다. 이런 데 사용이 많이 돼요. 자, 다시 뭐뭐 할 것이다. 뭐뭐 되겠다. 그 다음에 뭐뭐 하겠다 라고 사용이 됩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주어에다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일단은 우리는 will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be, going to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또 be, going to를 사용하는 방법. 오늘은 그 중에서도 will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ll은요.
조동사라고 해요. 사실은 조동사. 조동사가 뭐냐면요. 동사를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동사를 보조하는 역할. 동사가 움직임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그 움직임은 일단 원형만 그대로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현재의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혹은 그냥 행동 그 자체에 대한 건 보여주거나 그런 의미가 많단 말이죠. 딱히 거기에 시간에 잣대를 들이밀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will을 붙이게 되면 동사를 보조해서 미래의 의미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will은 미래의 의미를 가진 조동사인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주어 뒤에 will을 쓰고 동사 원형을 쓰면 돼요. 자, 요거는 모든 조동사가 기본적이에요. 모든 조동사가 어머 이 색이야. 얇은 펜으로 써야 되는데. 자, 모든 조동사가 매한가지로 주어 더하기 조동사 더하기 동사 원형의 모습을 가져요. will도 마찬가지로 조동사기 때문에 요 조동사 자리에 will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됐죠? 자, 볼게요. 그럼 I will be a singer. I will be a singer. 자, 주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will 조동사 will 나왔고요. 그 다음에 be. 자, 여기서 be는요. am, are, is를 나타내는 비동사 할 때 요 be입니다. am, are, is의 원래 형태는 be예요. 그래서 I will be a singer. 자, 그러면 will을 빼볼게요. 한번 will을 잠시 생략을 해보고 will을 잠시 생략을 하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I am a singer. 나는 가수다. 가 되겠죠. 근데 I will be singer 하면은 나는 가수가 될 것이다. 앞으로 내가 가수일 것이다. 내가 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장래 희망을 얘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자, 나는요 will 할 거예요. 뭘 할 거냐면요 do 할 거예요. 뭘 하냐고요? my best. 나의 최고를 할 거예요. 그 얘기는 최선을 다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I will do do my best 하면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We will play tennis tomorrow. We will play tennis tomorrow. 우리는요 will 할 거래요. will play 할 거래요. 뭘 해요? 테니스를요. 언제? tomorrow. 자, 지금 요 tomorrow 요거 내일이거든요. 요거 안 배웠던 단어네요. tomorrow 내일은 당연히 미래죠. 그래서 will이 사용이 된 게 보이는 거예요. We will play tennis tomorrow. 우리는 내일 테니스를 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도 볼게요. 왼쪽 넘어가기 너무 힘들어서요. 저 그냥 책 보고 쓸게요. He will buy
new car next year.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같이 볼게요. he, 그는요, will buy, 살 거예요. a new car, 새 차를 살 거예요. 언제요? next year. next, 다음에 year, 년. 다음 연도에, 내년에. 자, 그래서 he, 그는요, will buy, 살 거래요. a new car, 새 차를요. 언제? 내년에. 그는 새 차를 내년에 살 것이다. 그는 내년에 새 차를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도 볼까요? Sam was 요거는 밑에 세 문장을 한꺼번에 묶어서 볼게요. Sam was 6 years old last year. 그리고 he is 7 years old now. He will be 8 years old next year. 자, 요거는 세 문장이 묶여져 있는 거라서요. 같이 볼게요. 자, Sam, 그는요, was, 그렇대요. 6 years old, 6살이래요. 그는 6살. Sam은 6살이래요. 언제요? Last year, 작년에요. Sam은 작년에 6살이었어요. 그리고 he, 그는요, 7 years old, 7살이에요. Now, 지금요. 됐죠? 그 다음에 he, 그는요, will be, 될 거예요. 8 years old, 8살이 될 거예요. 언제요? Next year, 내년에요. 자, 지금 작년에는 6살이었고 지금은 7살이고 내년에는 8살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문장을 같이 묶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장 보냐면요, 작년 얘기잖아요. 얘는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now, 지금이고 is, 비동사의 현재형이 쓰였죠. 그래서 현재 시제. 마지막으로 he will be, will이 사용이 됐으니까 미래 시제. 그래서 나이를 가지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요 세 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부정문 볼 건데요. 부정문 아니다, 영어로는 not이 들어가면 되는 거였죠. not의 위치는요, 일반적으로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 추가적으로 조동사의 뒤에도 위치를 합니다. 일반 동사와 조동사는 뒤에 위치하고요.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앞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조동사인 will 뒤에 not이 붙어서 will not, 줄여서 want가 됩니다. 자, want 라고 읽어요. 뭐 해석하면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여기 마침 있네요. 마침 있어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예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 나는요, will not be, 뭐뭐 하지 않을 거래요. 뭘 해요? late, 늦는 거요. again, 다시 늦는 걸 안 할 거다. 나는 다시는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will not을 줄여서 want 라고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late랑 again. 이따가 모르는 단어는 이따 한꺼번에 좀 할게요. 지금은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onion. 양파는요. will not produce. 생산하지 않아요. 양파는 생산하지 않는데요. 뭘요? a rose. 장미를요. 양파는 장미를 생산하지 않아요. 양파는 장미를 생산하지 않는다. 이게 뭘 당연한 소리야. 양파가 장미를 어떻게 낳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은 데 팥이 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미국식으로는 속담을 양파는 장미를 생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We will not. 우리는요, will not eat, 먹지 않을 거래요. 불고기를요. 언제? For lunch, 점심에요. 우리는 점심에 불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점심에 불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여기도 will not이 won't로 줄여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고 같이 모르는 단어 찾아보러 갈게요. 자, 그녀는요, will not be, 되지 않을 거예요. at home, 집에 있지 않을 거예요. 언제? on Sunday, 일요일에요. 자, 그녀는 일요일에 집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she will not 줄여서 won't, she won't be at home on Sunday.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죠. 자, 모르는 단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배우지 않은 단어잖아요. 모르는 단어라기보단 배우지 않은 단어니까요. 배우지 않은 단어를 제가 먼저 표시를 할게요. 자, 일단 처음으로 late, again, 그 다음에 onion, produce, rose. 이 정도가 있겠네요. late, again, onion, produce. 아이쿠, 절대 잘못 썼네요. produce. 그 다음에 rose.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어 late, 늦은. 두 번째 단어 again, 다시. 세 번째 onion, 양파. 네 번째 produce, 생산하다. 마지막 rose, 장미. 자, 그래서 late, 늦은, again, 다시, onion, 양파, produce, 생산하다, rose, 장미. 이렇게 뜻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의문문 만들어 보고 오늘 영어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의문문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방법을 또 알아야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요. 조동사를 먼저 써주고요. 주어 써주고 동사 원형 써주면 됩니다. 다시 조동사 will 써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 써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후에 따라온 녀석들 쓰고 의문문이니까 물음표 딱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미래인데 물어보는 거니까요. 뭐뭐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돼요. 뭐뭐 할 거니? 같이 볼게요. Will you go shopping tomorrow? Will you go shopping tomorrow? Will you 뭐뭐 할 거니? Will you 뭐뭐 할 거니? Go shopping 쇼핑하러 갈 거니? Tomorrow 내일. 자, 그랬더니 답변은 뭐라고 온다고요? Yes, I will. Yes, I will. 응, 나는 그럴 거야. No 할 때는 not을 붙여서 want로 발음을 합니다. No, I want. No, I want.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도 볼까요? Will she play basketball this weekend? Will she play basketball? 어이쿠. This weekend? 자, 볼게요. Will she? 그녀는 그녀는 하니? Play basketball. 그녀는 농구를 하니? 언제? This weekend. 그녀는 이번 주말에 농구를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답변이 Yes, she will. 응, 그녀는 할 거야. No, she won't. 아니, 그녀는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Will they have a party on Saturday? Will they have a party on Saturday? 자, will they? 그들은 하니? 뭐를 해요? have a party? 파티를 하니? 그들은 파리를 하니? 그들은 파티를 하니? on Saturday? 토요일에? 그들은 토요일에 파티를 하니? 파티를 할 거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Yes, they will. 응, 그들은 할 거야. No, they won't. 아니, 그들은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오늘 같이 미래 시제, 처음으로 미래 시제 같이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배웠던 거는 과거 진행 시제, 비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ing 형태였습니다. 과거 시제에 대해. 자, 과거 진행 시제는 현재 진행 시제와 별로 다를 것 없이 비동사 MREG를 was, were, 과거형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였고, 뜻은 뭐뭐 하던 중이었다, 뭐뭐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미래 시제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뭐뭐가 될 것이다, 뭐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였고, will이라는 녀석은 조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의 앞에 나와서 의미를 붙여준다고 했었어요.
오늘 외워야 할 5가지 단어 보고 이제 과학하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 far. far. 요거를 far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F 발음을 제발 살려서 읽어주세요. far. far. 자, 두 번째 단어 fast. fast. 자, 우리 햄버거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패스트푸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패스트푸드 할 때 패스트가 사실은 패스트가 아니고 fast입니다. 그래서 fast food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실은 fast 빠른, 빨리, 빠르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ault. fault. 참 쓰기가 애매하네요. 이걸 또 part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fault. fault. 자, 쓰기도 좀 다시 써볼게요. 좀 이렇게 읽어주세요. fault. fault. 잘못,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fav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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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래대로라면요. 요 T, E 하면요. 트 발음이 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헷갈리니까 여기다 써드릴게요. 트 발음이 나는 게 정상인데요. 앞에 리에 이 발음이 있잖아요. 이랑 티읕이랑 만나면은 치읓 발음 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국어에서도 나오는 국외음하거든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favorite가 아니고 favorite로 흔히 발음이 나게 됩니다. favorite. 뭐 물론 외우실 때는 favorite로 외우셔도 무관해요. 자, 그 다음에 female. 자, 얘도 female 아니에요. female. female. 여성인, 암컷의 여성, 암컷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별, 아이고, 자, 성별. 외국에서 성별을 쓰는 문서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해외 여행을 갈 때 성별을 쓰는 란이 있다 라고 한다면요. F가 있을 테고 M이 있을 거예요. 요 F가 요 female을 얘기를 합니다. M은 남자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F, female은 여자를 얘기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5개 외우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far, far, 멀리, 훨씬. fast, fast, 빠른, 빨리, 빠르게. fault, fault, 잘못, 책임. favorite, favorite, 마음에 드는, 매우 좋아하는. female, female, 여성인, 암컷의 여성, 암컷. 자, 요렇게 5개 외워주세요. 화요일날 했던 거 5개와 오늘 했던 거 5개 합쳐서 다음 주에 다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과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요하시면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셔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오셨나요? 우리가 오늘 할 거는요. 이제 식물을 넘어서서 동물에 대해서 할 거고요. 동물도 굉장히 여러 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뇌도 있고요. 밥을 먹는 위라던가 식도라던가 뭐 장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숨을 쉬는 폐도 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피를 돌게 해주는 혈관도 안에 있죠. 우리는 그 중에서 이번에 소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동물의 구성 단계를 가져왔는데요. 요거 첫날, 과학 첫날에 했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식물을 보려고 좀 했었는데요. 오늘은 동물을 보기 위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의 구성 단계 중에 우리는 지금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가 된다라고 화살표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개체는요, 몸 하나 전체를 얘기를 해요. 자, 사람 몸을 한번 그려볼게요. 몸 전체를 얘기를 해요. 기관계는요, 그 안에서, 몸 안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녀석들을 통째로 묶어놓은 걸 얘기해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소화계라는 게 있죠. 소화계는 이제 음식을 먹고 흡수하고 버리는 과정까지 전부 다를 소화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소화계를 예를 들었으니까 기관도 소화계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음식을 먹는 기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이 있겠죠. 음식을 입으로 먹으니까요. 그 다음에 입에서 넘어가면은 식도로 가겠죠. 식도를 지나면 위로 가고요. 위를 지나면 소장으로 가고요. 소장을 지나면 대장으로 가고, 대장을 지나서 항문까지 가게 되겠죠. 자, 물론 기관이 소화계에 속해 있는 기관이 요게 전부인 것은 아니에요. 그 외에도 이자라던가 간이라던가 쓸개라던가 이런 녀석들이 모두 소화계에 속하게 돼요. 자, 단지 빨간 녀석들과 파란 녀석들의 차이는 얘는 소화기관이라는 거예요. 음식이 통과되는, 정확히 말하면 소화기관이라기보다는요, 소화관인 거죠. 음식이 통과하는 관인 거예요. 자, 반면에 요 녀석들 이자 간쓸개는 음식물이 직접적으로 들어갔다 나오지는 않지만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액체를 분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녀석들을 소화샘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화계는 크게 소화관과 소화샘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요 녀석들을 이루는 게 조직인데, 일단 조직을 두 개만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요, 상피 조직이에요. 상피 조직이라는 건 피부를 얘기를 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우리 몸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입부터 시작을 해서, 식도를 지나서, 위를 지나서, 뭐 소장을 지나서 대장을 지나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간단하게 그리긴 했지만,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입 안쪽의 공간, 요 공간은 바깥이랑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몸의 안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랑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피부랑 연결돼 있는 모습을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죠. 그쵸? 피부랑 연결이 돼 있어요. 밑에도 당연히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여 안쪽도 피부의 일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피 조직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을 내려보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근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근육 조직도 들어가게 됩니다. 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조직들 덕분에 기관이 만들어지고 기관계가 만들어지고 개체가 완성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랬을 때 그럼 과연 우리는 소화를 왜 시키느냐? 소화를 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잖아요. 음식물을 왜 먹느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자, 자, 주황색이 잘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음식물을 먹는 이유는요,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요.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는 거죠. 흔히 당 떨어진다 라고 말을 한다면, 당 떨어졌을 때는 달콤한 것을 먹는다. 흔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도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혈당이 갑자기 낮아지면은 뭐 초콜릿을 가지고 있다가 먹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긴급 대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는 이유는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양소가 뭐냐면요,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영양소라고 해요. 자, 그럼 필요 없는 물질도 영양소라고 하냐? 필요 없는 물질은 영양소라고 하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좀 과대하게 부풀려서 과장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철을 씹어 먹었어요. 얘가 몸속으로 흡수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철은요, 중금속이에요. 잘못해서 먹었다가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것들, 뭐 철이라던가 중금속으로 흔히 유명한 것들 있죠? 네, 그런 애들. 그런 것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상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되죠. 그런 애들은 몸에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음식물이라고 해서 섭취를 하는 녀석들은 모두 필요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녀석들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영양소가 뭘 하느냐? 첫 번째, 몸을 구성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구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원재료가 있기 때문에 몸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몸을 구성하는 녀석도 영양소고요. 두 번째, 체온을 유지해줘요. 음식을 안 먹었을 때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거나 혹은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몸 안에 따뜻한 기운이 돈다거나 굳이 뜨거운 국물이 아니더라도 음식을 먹고 났더니 이제 몸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거나 뭐 그런 걸 모두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요. 사실은 요게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죠.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 에너지는 음식물에서 나와요. 마지막으로 몸의 생장, 몸이 커지는 것과 상처를 재생하는 데에도 영양소는 아주 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영양소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양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3대 영양소고요. 두 번째는 3부 영양소예요. 3대 영양소는요,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한 걸 얘기해요. 반면에 3부 영양소는 에너지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이 차이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대 영양소에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3대 영양소에는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 세 가지가 존재를 해요. 자, 탄단지라고 흔히 줄여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녀석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탄수화물은요, 구성 원소부터 볼게요. 탄소, 수소, 산소 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지금 책에는 원자 기호까지 같이 써져 있어서요. C, H, O 이렇게도 같이 적혀 있어요.
이 녀석의 기본 단위는요, 단당류예요. 단당류. 단당류라는 건요, 당이 한 개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요런 게 있어요. 갈락토스는 어디 있냐면은 우유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요 녀석들이 단당류에 속합니다. 한 개짜리예요. 그래서 호단자 써가지고 한 개짜리 당류입니다. 자, 요 녀석들의 특징은요. 일단 그램당 1g당 4kcal의 열량을 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요만큼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다 못 써요. 탄수화물을 다 못 썼어요. 탄수화물이 일단 어디 있냐면요. 밥, 빵, 떡, 감자 여기 들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녹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그게 다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다 소화를 시켰지만 우리 몸에서 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지방이 됩니다. 사용을 다 못할 경우, 자, 부가 설명을 좀 덧붙일게요. 사용을 다 못할 경우 지방이 돼요. 자, 혹은 지방이 아니면요.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글리코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글리코젠은 간이나 근육 등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다 못할 경우 지방이 되거나 글리코젠의 형태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밥빵, 면, 떡, 감자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라고 하는 이유가요. 요 녀석들을 사용이 못할 경우에는 지방이 되기 때문이에요. 글리코젠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많이 드시면 살이 찐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의 구성 원소는 탄수화물과 똑같아요. 왜냐면은 탄수화물이 지방이 되기 때문에 지방도 탄수화물이랑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기본 단위는요. 지방산의 글리세롤입니다. 지방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우리 뱃살에 있는 거는 흔히 중성지방이라고 해요. 그 중성지방은 이렇게 꼬리가 3개 달리는 해파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요 머리 얘가 글리세롤이고요. 꼬리 3개 있죠? 요게 지방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기본 단위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다 라고 두 가지를 모두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자,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지방은 특이하게 그램당 9kcal만큼의 열량을 내요. 열량이라는 건 에너지를 얘기를 해요. 얘는 4kcal인데 지방은 9kcal만큼의 에너지를 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뱃살을 구성을 하기도 하지만요. 뱃살 외에 세포막, 핵막, 그리고 성호르몬을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중성지방, 뱃살 중성지방만 얘기를 했는데요. 세포막이랑 핵막을 구성하는 녀석은 인지질이라고 하고요.
특성 호르몬은 스테로이드 라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방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았죠. 지방도 뭐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런 식으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요 체온을 유지해줘요. 이 뱃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체온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이 지방이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특징으로 하나가 더 있다면요. 얘는 물에 녹지 않아요. 물에 녹지 않아요. 만약에 물에 녹았다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흔히 물을 많이 마시세요 하는 거는 몸에 독소를 빼기 위한 거지 결코 다이어트, 지방 자체를 녹이는 역할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 녹는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기용매가 어떤 게 있냐면요. 알코올 같은 게 있어요. 알코올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에탄올이라고 좀 쓸게요. 에탄올이 뭐냐면요. 술이에요. 우리 마시는 술, 뭐 소주, 맥주 안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 있죠? 그건 전부 에탄올입니다. 자, 요런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은 구성 원소가 하나가 더 많아요. 탄소, 수소, 산소, 거기다가 질소까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질소는 N이라고 써요. 기본 단위는요, 아미노산이라는 녀석이에요. 자, 단백질은요,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4kcal 만큼의 에너지를 내고요. 그 다음에 몸의 주요 성분이에요. 주요 구성 성분인 거죠. 구성 성분. 어떤 걸 이루냐면요. 근육을 이뤄요. 근육. 우리 몸에 근육 있죠. 그거는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근육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털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주요 구성 성분뿐만이 아니라 효소라던가 호르몬이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항체의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특징이 있다면은 열, 그 다음에 염기성이냐 산성이냐를 구분하는 pH에 의해 쉽게 변성돼요. 변성된다는 건요, 모양도 바뀌고 성질도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과 pH에 의해 쉽게 변성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 녀석들을 그럼 각각 어떻게 검출을 하느냐? 검출이라는 거는요, 있는지 없는지 실험한다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것을 검출이라고 해요. 자, 탄수화물을 검출하는 방법은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라는 걸 써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라는 걸 써요. 요거는 약간 참고. 고등학교 가면은 본격적으로 배우겠지만 중학교 때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이오딘 칼륨 용액 말고도요, 하나가 더 있어요.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거예요. 자, 쓸 데가 없죠. 잠시만요.
자, 아마 영상이 녹화되고 있어요. 아, 네요. 자, 다시 좀 잘 쓰려고 확대를 해서 좀 작게 써볼게요. 어이쿠, 1은 좀 그런데. 자, 다시. 첫 번째로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로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네딕트 용액.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을 검출하는 방법에는요, 수단 3 용액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단 3 용액. 자, 요거요, 숫자 3이에요. 짝대기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요거 숫자 3입니다. 숫자 3을 그리스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흔히 번호를 매길 때 이거 이렇게 쓰면은 숫자가 1이 3개인지 아니면은 한글 2가 3개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예요. 저거는 고유 명칭이라서 제가 함부로 바꿔 쓸 수가 없어서 저렇게 썼습니다. 수단 3 용액, 숫자 3을 3라고 하니까요. 갑자기 영어하고 있네요. 수단 3 용액을 사용하고요. 마지막으로 단백질을 검출하는 반응은요, 뷰렛 반응. 뷰렛 용액을 사용해서 뷰렛 용액을 써드릴게요. 뷰렛 용액을 이용해서 뷰렛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대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엔 3부 영양소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자, 3부 영양소는요, 일단 몸을 구성하는 성분은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 녀석인 거죠. 자, 제가 잘 설명을 했길 바래요. 잘 설명을 했네요. 에너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녀석을 3부 영양소라고 해요. 자, 그래서 3부 영양소에는 물, 비타민, 무기염류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해요. 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물은요, 몸의 66%를 구성해요. 예전에는 70%까지 구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66%라고 정확히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요. 물이 몸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영양소랑 노폐물을 운반하기 때문이에요. 영양소랑 노폐물을 운반해요. 세 번째로 체온 조절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뭐 밥을 먹으면 몸에 따뜻한 기운이 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넣어줬을 때의 얘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이 오늘처럼 춥거나 따뜻한 날씨에서 내 몸의 체온이 항상 36.5도 요 부근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공로자, 가장 큰 기여자가 물입니다. 물은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체온 조절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내 화학 반응. 몸에서 이것저것을 만들고 이것저것을 분해하고 하는데 모두 물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의 종류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물은 종류가 없죠. 다른 거 비타민이랑 무기염류 때문에 종류를 좀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이에요. 우리 비타민
비타민 A, 비타민 D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녀석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비타민은요, 몸의 구성 성분은 아니에요. 몸의 구성 성분은 아닌데요. 적은 양으로 생리 조절을 해요. 생리작용을 조절해요. 그리고 부족하면 결핍증이 일어납니다.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비타민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는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B군이라고 할게요. 비무리라는 뜻이에요. 비군. 그 다음에 C도 있고요. D도 있고요. E도 있고 K도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비타민 종류랑 같이 이제 결핍증까지 함께 나와 있죠. 그것도 같이 볼게요. 만약에 A가 부족하게 되면요, 야맹증이 생깁니다. 어두운 데서 잘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B군이 부족하면요, 각기병과 피부염이 걸려요. 각기병, 피부염. 비타민 C가 부족할 경우에는요, 괴혈병이 걸려요. 괴혈병은 이제 잇몸 같은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잇몸부터 시작을 해서 흔히 잇몸으로만 알고 계신데, 몸에 있는 관절이나 뭐 연결 부분, 그러니까 흔히 관절이죠. 그 관절 같은 게 전부 무너져 내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D가 부족을 할 경우에는 구루병, 등이 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면증 또 걸리게 돼요. 비타민 E가 부족할 경우에는요, 빈혈, 그 다음에 불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면요, 혈액 응고가 잘 안 돼요. 억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 책 보니까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B군과 C, 요 녀석들 있죠? 요 녀석들만 수용성이고요. 나머지 4개 종류는요, 지용성, 기름에 녹게 됩니다. 수용성과 지용성도 같이 구분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무기염류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무기염류는요, 몸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리고 얘도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생리작용을 조절해요. 세 번째로, 얘는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요. 따라서 반드시 섭취해야 돼요.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먹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예로 뭐가 있냐면요, 칼슘, 나트륨, 칼륨, 철, 아이오딘, 인 이런 게 있어요. 칼슘, 뼈를 구성하는 칼슘, 그 다음에 아이오딘, 그 다음에 나트륨, 철, 인, 칼륨,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자, 요 녀석들은요, 음식을 섭취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음식을 섭취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칼슘 같은 경우는 멸치 같은 거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칼슘이나 아이오딘이나 나트륨이나 철이나 인이나 칼슘 같은 금속을 씹어 드신다고 해서 섭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녀석들은 예를 들어서 뭐 멸치 있죠. 멸치 안에 있는
그 칼슘 자체만이 아니고 칼슘이 다른 거랑 결합한 형태로만 몸에 흡수될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칼슘 덩어리를 먹는다고 해서 흡수가 되는 건 아니고 칼슘이 다른 녀석과 섞여서 그래서 칼슘이 뭐 예를 들어서 멸치의 뼈처럼 그렇게 모여있는 형태 그런 형태는 먹어서 흡수가 되지만 금속 덩어리를 씹어서 삼킨다고 해서 흡수가 되는 그런 녀석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제 금속으로 씹어 먹으면 이제 중금속이 몸에 쌓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못하면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양소, 소화 중에서도요, 몸의 에너지가 사용이 되는 3대 영양소와 에너지로는 사용이 되지 않는 3부 영양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화계가 무엇인지, 소화계를 이루는 건 뭔지, 효소는 어떤 게 분비가 되는지, 영양소는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